때는 2001년 소강호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당시 중국 드라마를 대표하던 삼국지 같으면 어쩌나, 수호지 같으면 어쩌나 시잘데없는 걱정이 늘어졌지요. 그들 인물 정말 아저씨 군단이잖아요. 무협 덕후이던 우리 아빠도 삼국지 드라마는 안 보셨어요. 거기에 소강호 비디오 케이스에는 이 처음 보는 놈이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무비 리뷰 채널 강호풍문의 쿨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강호 드라마 역사상 최고라고 평가받는 중국 CCTV판 소강호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CCTV에서는 전례 없이 물신양면으로 팍팍 밀어주었고 그 결과로 역대 최고작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협 드라마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바로 임평지와 악불군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영어충 분석과 더불어서 동방불패의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볼만한 액션씬 4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소강호를 전혀 모른다. 무협소설 소강호도 득부잡이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소설을 읽거나 소강호 2001을 먼저 감상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는 이 소강호가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받을 것 다 받아서 열이 부자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영호충이 수염을 달고 마차에 심드렁 누워있는 첫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 개도 안 봤어요.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비디오 가게에 전화를 하려다가 비디오 가게가 좀 먼 관계로 다시 가기 귀찮아서 꾹 참고 봤습니다. 무협 시리즈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몇 번째 소강호일까요? 여러분은 몇 번째 소강호세요? 주윤발부터 시작해서 여성현, 이면재, 그리고 이아붕, 뽀글뽀글 파마머리 마경도도 있었죠. 그 이후의 소강호는 영어충 배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비디오 개수로 따지자면 몇 개고 돈으로 따지자면 또 얼마치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마 반평생 걸렸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아마 이런 시간, 정성, 돈을 학문에 투자했으면 지금쯤 저는 박사학위라도 하나 건지지 않았을까요? 이 중국 대륙판 소강호 이전에 출시되었던 소강호들은 각각 그들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원작이 있다 한들 그 드라마의 스토리보드도 조금씩 다르고 영호충이 얼마만큼 제 마음의 방을 차지하는지 그 퍼센테이지도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대여로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맨날 돈 얘기만 하네요. 이 가물가물 기억 속에 주윤발의 소강호는 그의 큰바위 얼굴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는 내가 좋아하는 세트였기 때문에 무협 시리즈로서의 가치가 넘치죠. 이 특이한 기합 소리를 내는 결투 장면에 느린 동작도 귀여움 충만이었고요. 그리고 밀가루는 덤이었죠. 밀가루 신공에 대해서 이 논란도 많았잖아요. 이때의 영령은 하도 오래돼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면재의 소강호는 이 드라마 안에 명품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천하의 이면재가 영호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들에게 가려져 버렸죠. 그러나 이면재는 제 마음의 BTS인 관계로 다음에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에게 희대의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건 역시 여성연의 소강호입니다. 지금도 제가 소강호 하면 여성연의 소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호충도 역시 여성연입니다. 소강호 96의 영령은 난 일본 여자인 줄 알았어요.
서방도 먼저 서방이 낫다고 이 주관적인 사실은 이후로도 별로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또 뭐 끼깔난 배우가 영호충을 하면 뭐 미련 없이 이 생각 바꿀 겁니다. 언제 이 드라마에 영호충에게 마음이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이하붕이란 배우가 영호충이라는 캐릭터가 두 눈을 꽉 채우고 있었죠. 이 선량하게 생긴 두 눈, 무협에 어울리는 유연한 몸짓, 안정된 연기 모두 평균점 이상이었습니다. 영호충의 모습은 아카데미 전라 폼재는 표정상감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바글바글하죠. 목숨 걸고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소삼의 악영산에 대한 집착도 좀 감소되었습니다. 여전히 어장관리를 스스로 당하고 있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이만한 이하붕의 영호충 PR이 좀 되었겠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댁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멋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무협 시리즈를 더욱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돈 좀 빼야죠. 저는 주인공 남자가 멋있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입이 잘 안 돼요. 별반 매력이 터지지 않는다면 설거지하면서도 보고, 청소하면서도 보고, 라면 먹으면서도 보고, 뭐 급하면 똥간에 앉아서도 보고 이러면 무협물의 중요한 요소인 암시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걸 놓친 주제에 말이 안 된다, 개연성 없다, 그러니 재미도 없다, 그러는 등 헛소리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그 드라마 자체가 재미가 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감정이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협에 대한 깍듯한 예의를 몰라주고 주인공이 하는 짓 내지는 면상 때우기가 좀 허벌나면 정말 욕 나옵니다. 물론 여자 주인공은 아무나 나와도 돼요. 신경 끄는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총회하는 놈 여러 때고 마치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뭐. 이 드라마는 딱 제 스타일의 무협은 아니었습니다. 딱 제 스타일이라 함은 정통 무협의 요소를 갖추어야만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만의 정통 무협 구성의 3대 요소는 허접한 세트, 전라 심각,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중 이 드라마에 없는 요소는 딱 한 가지, 허접한 세트입니다. 이 웅장한 스케일이 마치 제가 중국에서 그 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중국 경치 구경은 안 가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가끔은 세트인지 아닌지 물론 까리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협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무협 시리즈에 코믹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녹정이나 풍지도에서 서서히 간을 보기 시작한 그 바람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 그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죠. 코믹 무협의 절정은 장위건의 대도무문, 한국 출시명은 소년영웅 방세옥이라 생각하는데요. 보면 즐겁고 빵 터지지만 이 무협을 본 건지 주성치 영화를 본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유행을 따라하고 싶은 의도가 코딱지만큼도 없습니다. 드라마의 심각 정도는 고차 방정식은 아니더라도 공식 까먹으면 못 푸는 중3 수준의 방정식 정도는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 대륙판 수호강호를 칭찬하고 싶어서 몸이 얼마나 근질거리는지 추측할 수 있겠죠? 연락 칭찬만 해도 꾹 참고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따로 댓글 올리세요. 반박글을 올리시던지 새로운 수호강호 이론을 창출하시던지 영호충이 동방불표보다 조금 덜 멋지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임평지를 제일 먼저 분석 따위에 올려볼까 합니다. 늘 조연으로 서름이 깃던 임평지. 제일 먼저 올려줘서 고마우면 임평지님 나한테 벽사 공부를 던지세요. 그럼 나도 좀 어디다 팔아보게. 임평지는 대형 택배회사를 가진 임씨 가문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던 대련님이 갑자기 개박살난 케이스죠. 그러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패싸움질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잖아. 그는 화산파에 입문하여 조직 보스의 외동딸까지 얻고 승승장구 출세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 이를 어쩌리요. 믿고 따르던 화산파 보스도 임신의 구역을 넘보고 1급 장부까지 탐내던 치사 빤스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 소강호 계보를 흩어보기가 되겠지만 가장 임평지다운 외모를 지닌 임평지는 소강호 구륙의 하보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공자 스타일의 연약함이 돋보였죠. 근데 얘는 연약하기만 해요. 징징거리고. 그래서 그런가 인물 설정이 좀 찐따 같긴 했습니다. 이면재 주연의 소강호, 임평지는 인물보다도 그 연기가 참 칼칼한 칼국수 같은 그런 임평지였죠. 나머지 소강호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시 대륙판 소강호의 임평지로 돌아가 봅시다. 그도 역시 겉모습이 중국 대륙풍 귀공자님. 그 왕년에 그 많은 무연물에서 봐왔던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귀하디 귀한 공자님들. 이번 임평지도 역시 극과입니다. 절대상교의 화무결, 바로 그 계열이죠. 그럼 임평지는 물 건너간 캐릭터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서 장면이 흐르고 임평지는 말할 수 없는 가련함과 동정심 유발 임평지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소사매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사람 헷갈리게 하는군요. 임평지가 진정한 밀당의 고수인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임평지가 소사매를 떠나던 날, 그녀를 바라보는 눈길에 임평지의 깊은 고통이 전해집니다. 애절하기도 하고 좀 느끼하기도 하고 이 캔디를 떠나보내던 테리우스의 표정이 그랬죠. 그리고 원월반도의 정붕이 청청을 붙잡지 못했을 때의 표정도 그랬죠. 사실 임평지가 영어충보다 더 무협 스토리에 어울리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임평지만 따를 때도 무협 시리즈 하나 충분히 찍을 수 있고 모르긴 해도 평타는 칠 겁니다. 임평지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시작해서 역시 스트레스로 마무리됩니다. 임평지가 신경질적이고 정신분열 초기 단계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요즘 정신과 의사들 판단으로도 당연한 결과죠. 그의 비극적 결말 역시 익숙하고요. 캐릭터로서의 임평지는 영어충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컸을 듯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영어충과는 달리 임평지는 규화보전 혹은 벽사건법을 익힌 동방불패 그리고 악불군과 연기를 차별화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그 세 명의 거세됨을 표면에 자연스럽게 티가 나야 되는 걸까요? 임평지는 악불군이나 동방불패에 비해 한참 어립니다. 내공도 그들만큼 쌓여있지 않고 벽사건법을 연성한들 그 깊이를 심화 학습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임평지는 나비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듯 벽사건법을 펼칩니다. 임평지도 나비처럼 부서지고 찢어지기 쉬운 캐릭터였죠. 이 느낌으로 따지자면 영어충의 다음 스토리를 엮어갈 그 정당성을 위한 인물이 임평지입니다. 그래서 임평지의 촬영 컷 주변에는 늘 영어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임평지는 영어충의 미장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임평지는 영어충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만은 아닙니다.
이평지만의 결투씬에서조차 그걸 지켜보는 영호충이 클로즈업 되는 일이 허다 하더라도요. 누가 끝까지 관객의 내리에 남아있을까요? 1번 영호충, 2번 임평지. 다음은 미스터 악입니다. 미스터 악은 화산파의 장문인으로 오악건파의 맹주 자리를 남몰래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라미드 맹주가 어떻게 되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생선 먹으면 갈비 뜯고 싶다고 무림 맹주 자리도 노려보는 실속파이기도 했죠. 악불구는 호시탐탐 임씨 가문의 비밀 문서 벽사건법을 노리고 20년을 노력해온 결과 어떻게 얻긴 얻었습니다. 20년 노력이면 본인의 화산파, 검종, 기종 다 섭렵하겠다면서도 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맥락 같습니다. 아니면 검종을 익히고 싶었어도 도무지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몰라서 고민 끝에 나온 게 남의 것 빼짜였겠죠? 이유야 뭐든 참 지질이 궁상인 건 맞습니다. 굼벵이도 기는 재주가 있대더니 이놈 사위를 속여서 결국 벽사건법을 얻어내죠. 그리고는 벽사건법 제1장에 따라서 거시기가 거시기 돼서 거시기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만족한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 원작에서는 악불군이 그다지 영호충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군자인 척하면서 남들 존경심을 얻어내지만 사실 호박신학과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와 똑같이 드라마에서도 그냥 이놈은 하는 짓이 이 궁상맞은 데다가 성격은 또 더러워서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임평지나 동방불배처럼 나라도 저랬을 거야 하는 그런 동정심 따윈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천성이 뭐 개차반인 거죠. 그래서 요 악불군이 가장 원작에 가까운 악불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벽사건법을 익힌 후에도 손에 놀림 이외에는 그렇게 여성화되지는 않았던 악불군입니다. 가끔씩 꽃을 꺾어서 자기 부인 머리에 꽂아주는 그런 정도? 그때 악부인 표정이 참 가관입니다. 내가 미친 XX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동방불패는 여성화 경향이 강해졌고 악불군과 임평진은 그 정도로 변화하진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안 되는 머리를 굴려보면 동방불패는 사는데 그닥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는 일단 1월 신교의 교주로 초청받고 있었죠. 또 거기에 천하제일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마행이 견지할 만큼 본래 막강한 놈이었으니까요. 원하는 바가 좀 있다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100% 여자가 되는 것이었죠. 규화보전 연성에 따르는 자연적인 호르몬 변화가 진짜 있다 하더라도 동방불패 본인도 노력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후천적인 노력형 여성화가 동방불패를 만든 것이죠. 그에 반해 악씨와 임씨는 무림맹주라는 타이틀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이 강하고 집요하게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들한테는 숨겨야 하는 신체의 손실이니만큼 어디 마음 놓고 여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둘이 벽사건법을 수련하기 위한 첫째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여성화에 관해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관심이 미칠 내공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인수분해 공식 그거 외우기도 벅찬 중3이 어떻게 3차, 4차 방정식을 탁탁 풀어내겠습니까? 또 동방불패가 규화보전을 충실히 익혀서 바늘을 주 무기로 바꾼 반면 벽사건법을 사이좋게 익힌 자인과 사이는 여전히 검을 쓰고 있잖아요. 수학을 그저 외운 애들은 응용 문제까지도 진도도 못 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제 얘기입니다. 아직도 수학에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1부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2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